오늘 문재인 대통령 연설 어떤 내용이 더 있는지 그리고 여야 반응 또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관련해서 정치부 황재영 기자와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영 기자, 대통령 연설문에서 헌법 이제 10조를 언급한 게 눈에 띄던데 배경이 뭡니까? 네, 먼저 헌법 10조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예.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 그리고 국가는 이런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법률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조항으로도 좀 알려져 있는데요. 예. 문 대통령의 오늘 발언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입니다.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네, 쉽게 이야기하면 75년 전에 국가는 광복을 해서 자유를 찾았는데 그럼 국민 개개인도 광복을 해서 온전한 자유를 찾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이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성 문제, 인권 문제, 주택 문제만 보더라도 개인의 진정한 광복은 아직 오지 못한 것 같다.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국가가 철저하게 보장해 줌으로써 네. 국가를 넘어서 개인의 광복도 이룰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의미라고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렇군요. 문 대통령 연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오늘 김원흥 광복회장 발언이 상당히 강경했더라고요. 네, 문 대통령의 연설에 앞서 김 회장이 발언을 했는데요. 이승만 전 대통령 그리고 애국가를 만든 안익태 작곡가를 친일 인사라고 직접 비판했습니다. 예.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승만은 반민특위를 폭력적으로 해체시키고 친일파와 결탁했습니다. 민족 반역자가 작곡한 노래를 국가로 정한 나라는 전 세계 대한민국 한 나라뿐입니다. 네, 김 회장은 또 이 국립묘지에서 친일 반민족 인사의 묘를 이장하는 국립묘지법 개정도 오는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밝혔는데요. 네. 이 김 회장은 이 고 백선엽 장군의 대전 현충원 안장 때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등 정치적인 발언을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축식 연설을 봤는데요. 지난해에는 일본을 그냥 비판하는 정도에 그쳤는데 오늘은 앞서 보셨다시피 특정 인물을 언급하면서 비판 수위를 상당히 높여서 좀 관심이 쏠렸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매우 치우친 역사관이라고 비판하는 등 야권의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네. 원희룡 지사는 저 현장에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네, 제주도에서 별도로 광복절 경축식을 열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오늘 문 대통령 연설에 대한 여야 반응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이 국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한 연설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강훈식 수석 대변인은 헌법 10조를 언급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이 진정한 광복의 의미를 느끼게 하는 연설이었다.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네. 미래통합당은 말로만 국가에 대한 믿음을 외치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는데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모두가 잘 살게 해주겠다는 믿음. 이미 소득주도 성장과 23차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빈부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정의당은 문 대통령은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진정한 광복이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차별과 격차의 늪에서 벗어나야 할 큰 과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네. 각 정당마다 견해가 다 다르군요. 예. 그리고 말이죠. 오늘 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발언이 눈에 띄더라고요. 네, 반 전 사무총장이 오늘 광복절 기념 성명서를 별도로 좀 내서 현 정부를 좀 비판했습니다. 이념 편향과 진영 중심의 국정 운영을 현재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쌓이고 있고 이에 따른 국민적 분열과 사회적 갈등이 국력을 하나로 못 모으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백선엽 장군을 떠나보내면서 정부가 보여준 태도가 보훈의 가치를 크게 폄훼시켰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예. 반 전 총장은 지금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인데요.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한 배경에 지금 관심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일본 소식 좀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는 하지 않고 이번에도 공물을 보냈다고요? 네, 일본 전범의 유해가 있는 곳이 바로 야스쿠니 신사인데요. 오늘도 아베 총리가 공물을 보냈습니다.
매년 패전일, 일본으로서는 패전일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봄, 가을 제사 때 곡물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요. 곡물이라는 게 뭘 보내는 거예요? 네, 이 신사에 어떤 나무 장식품을 보내는데 그 나무 장식품을 살 돈, 그러니까 돈, 현금을 직접 보내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참배를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이 곡물을 보내는 것도 이 전범에 대한 예를 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때마다 이 논란이 좀 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다가 오늘은 이 우리나라로 치면 장관급인데요. 환경상과 문부과학상 등 아베 내각 강요 4명이 직접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했습니다. 현직 강요가 패전일에 야스쿠니 심사를 참배한 게 2016년 이후 4년 만이라고 합니다. 네. 때문에 일본의 우경화가 갈수록 심해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75주년 광복절 소식 좀 알아봤습니다. 황재영 기자였습니다.